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전 건담 리얼타입 1대100 자쿠를 만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키트가 지금 3개 정도 있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이 RS78 퍼거는 리얼타입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도색도 이제 끝마치고 뭐 LED도 넣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MG도 만들고 뭐 고전 1대100 접착제 방식 키트 만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즘 MG 키트들은 파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색분할이라든지 안에 이렇게 디테일을 위해 가지고 파츠가 너무 많고 뭐 끼울 때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좀 설명서 해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구판을 만들면은 뭔가 좀 프리덤 자유를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파츠가 일단 수가 적고 그죠? 이렇게 설명서가 직관적이고 명확하다 보니까 조립에 관해서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론 뭐 디테일이라든지 뭐 관절의 가동성 등등 단점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고전 만들면은 그런 어떤 MG의 수많은 파트에서 그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해방감을 느끼곤 합니다. 요 자쿠도 마찬가지고 소개는 안 했는데 얘가 짐이죠, 그죠? 일본말로 지무. 그래서 이제 뭐 번역기 돌리면은 체육관으로 나옵니다. 얘는 얘도 이제 리얼 타입은 아니고 일반 버전 샀는데 리얼 타입을 한번 제가 도색을 해봤고 소개는 안 했어요. 뭐 제가 만드는 키트들 매번 소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쿠 리얼 타입을 이렇게 이제 박스도 멋지죠. 박스 아트는 좀 다릅니다. 이건 요 설명서만을 위한 다른 일러스트네요, 그죠? 러너가 레버리고 아무튼 요렇게 이제 디자인이 됐어요. 근데 색 분할이 꽤 이제 색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사출물 색이 3컬러죠, 그죠? 이게 이제 국방색,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탈릭 그레이 정도입니다. 블랙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브라운 갈색 계열인데 거의 뭐 색분할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도색이 없어도 그대로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만들고 이건 좀 많이 좀 아쉽다 그러면 이제 도색을 빨리 진행하고 나는데 얘는 도색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보는 맛도 있고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도색은 뭐 일단 미뤄두고 그 전에 제가 큰 버전 몇 군데 했는데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딱 수준만큼만 했습니다. 제가 원래 뭐 모터라이즈 모터 넣는 것 말고 그냥 큰 버전 이렇게 뭐 프라모델 로봇 만들 때 딱 하는 그 정도 수준만 했는데 부담도 없고 또 예전에 그 큰 버전의 그 잔재미들을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은 욕심을 조금 버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뭐죠? 부담 없이 소소하게 재미있게 살짝 좀 큰 버전 개조 같은 거 해주고 그 정도가 딱 제가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또 들었어요. 요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만드실 때 한번 좀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고전 그러니까 구판이죠, 그죠? 무등급 뭐 1대100 뭐 이렇게 자쿠나 뭐 퍼스트 건담이나 이런 애들이 반다이에서 한 번씩 재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물량이 많지 않은지 금방 품절돼 버리고 웃돈이 붙게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구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거 뭐 예전에 좀 사놓으신 분들은 편하지만은 지금 구하려 그러면은 뭐 해외 직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붙은 그런 장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얘네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은 애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애써서 한번 구해 봅니다. 일단 첫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 자쿠라든지 몇몇 로봇 키트들의 문제인데 설계를 이제 할 때 그죠?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가동성이나 가동 기믹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80년대 키트들은 그만큼 이제 파츠가 많지 않고 그죠? 뭐 폴리 파츠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관총 이 스톡이죠, 그죠, 개머리판. 이게 이제 그대로 디자인으로 뻗어 있는데, 주먹에 만약에 끼운 상태에서는 주먹을 쥔 상태로 이제 조립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정렬해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우든지 이렇게 끼워야 이제 주먹에 끼워지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죠. 뭐 손가락 자체가 가동식이면은 좀 더 뭐죠? 좀 유연성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는 그 가동 기믹을 이렇게 이제 핀을 있잖아요, 그죠? 철핀을 하나 샤프트를 봐가지고 가동식으로 살짝 개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그대로 펼칠 수도 있고, 스톡이 이제 우리 실제 총들 보면 이제 접을 수 있는 스톡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착안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동식으로 해주면은 그대로 질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개조를 한번 해줬습니다. 핀을 빠갔죠. 여기는 핀바이스는 제가 뭐 필수라 그랬으니까 뭐 구비하실 거고, 그 이제 그 마이크로 소우, 굉장히 좀 얇은 톱날 있죠, 그죠? 뭐 에칭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뜯어서 쓰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내고 플라판에 이제 이렇게 핀을 박으면은 이제 가동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좀 답답했던 어떤, 그죠? 가슴이 답답했는데 뻥 뚫리는 느낌. 그죠?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큰 버전을 해줬습니다. 이 기총 개머리판이라든지 스톡 부분 혹은 바주카포에 어떤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걸려 가지고 제대로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이렇게 가동식으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MG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근래 한번 만들었는데 이 바주카포를 이제 등 쪽에 견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파트 몇 개나 뭐 폴리파트 이런 거 섞어 가지고 조합해서 하는데, 이제 예전 애들은 이제 그런 그 뭐죠? 어떤 설계는 안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좀 불행하게도 이 쥐는 손이 하나만 있어 가지고 기총을 선택하느냐 바주카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주카포를 선택하면은 얘를 쥐는 쪽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손잡이 방아 수 있는 부분에. 근데 아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긋나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팔의 간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은 여기에 선택하니까 이제 없는데, 다만 이제 이 바주카포를 등 쪽 아래에 이게 견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견착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자석, 네오디움 자석인데 두 개를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구멍 내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포인트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네오디움 자석이 이제 원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임의로 박아 놓고 이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자석 자체가 이렇게 박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제 딱 그 붙었을 때의 위치라면은 그 받고 나서도 이 상태만 그 자세가 잡혀지지, 만약에 자기가 돌리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석 두 개를 붙인 이후에 위치를 세팅시켜야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자기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뭐 핀바이스로 구멍 뚫고 이렇게 순접으로 고정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깔끔하게 뭐 이렇게 추가적인 뭐 이렇게 뭐 플라판 잘라서 이렇게, 그죠? 뭐 가공하고 그럴 필요 없이 자석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작업은 딱 이렇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자석 사용. 첫째는 황동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동식 작업. 두 번째, 자석을 통한 이렇게 탈부착 가능한 방식으로 해줬고, 세 번째는 요건 제가 왜 빠졌냐면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자쿠 같은 경우에는 예전 키트가 좀 상당히 아쉬운 게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의 몰드가 있는데 모노아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노아이가 있는데 살짝 몰드가 있긴 한데 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 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 어떤 좀 유명 유튜버들도 그냥 칠을 해버리더라고요, 도색을. 핑크를 하는데 이게 색 변화를 줘가지고 좀 뭐 이렇게 회화틱하게 하긴 하는데
모노아이는 좀 입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체적이면서 이왕이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게 이제 불이 들어오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발광 다이오드죠, 그죠? 제가 예전에 뭐 과학 수업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기판 원리가 되어 있는 그 키트를 샀는데 거기에 발광 다이오드 2개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썼습니다. 직경이 5mm더라고요, 그죠? LED 5mm짜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LED나 혹은 뭐 발광 다이오드를 딱 했는데 사이즈가 딱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디자인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죠? 되고, 이 투명 글래스를 이제 씌워주면은 거의 이제 뭐 퍼펙트죠, 그죠? 제가 UV 레진, 투명 레진을 사두었습니다. 이게 점성이 강한 놈하고 약한 놈. 그래서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UV 랜턴 쐬면은 굳게 되는 건데, 그건 아직 제가 좀 쉽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해주면은 이제 거의 뭐 퍼펙트한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 꽂아주고, 스위치는 위치를 참 고민했는데, 여기 지금 건전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동전 건전지. 여기 이제 헤드 뒤쪽에 보면은 이게 동력 파이프 같은 호스 있죠, 그죠? 이게 주둥이하고 연결된 거. 근데 이 부분에 튀어나오면서 약간의 디테일이 있길래 여기가 가장 어떤 디자인 흐름상 좀 이질적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미니 슬라이드 스위치 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오묘하게 이 끝은 밝으니까 좀 하얀 티가죠. 그러면서 파스텔톤 쪽으로 싹 이렇게 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쫙 되죠, 그죠? 멋있게. 실물은 레드입니다. 은은한 레드인데 카메라에서는 거의 하얗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자쿠는 발광 다이오드나 LED 하나는 넣어주는 게 완성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다시 스위치 꺼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되고,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요 녀석 퍼스트 건담을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여기 코어 파이터 3단 합체 형식이다 보니까 이제 몸통이라든지 백팩에 거기 건전지 홀더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발바닥에 넣었잖아요, 그죠? 보신 분 아시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분리 합체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볼까요? 되고, 얘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백팩을 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이게 CR2032 용 여기 홀더인데 요거 좀 불필요 부분 이제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헤드하고 여기에 연결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전선 같은 거 좀 이런 부분. 근데 뭐 운 좋게 이제 요 폭이 여기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끼게 나름대로 딱 텐션 있게 끼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뭐 별도의 뭐 자석이라든지 뭐 황동봉 작업 없이 그냥 딱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끼워주면은 건전지 위치 좋고 스위치 위치 좋고, 그리고 헤드 제가 조립할 때 사진 하나 찍어둔 거 있는데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 이제 내부에 이제 건전지하고 LED 이런 배선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부득이 이제 공간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선이나 스위치 작업을 해주기가 편하긴 한데 부득이 헤드에 이제 스위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여기가 좀 약간 난이도는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뭐 참고하시고 만드셔도 되고, 스위치 위치는 어디에 두셔도 뭐 좋으니까 뭐 한번 구판 1대100, 요즘 저는 거의 1대144는 잘 안 만들고 1대100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하나 자꾸 구하셔가지고 만드시되, 요런 거는 왜 접착을 안 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백팩을 건전지 교체할 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접착을 살짝 여기 가접을 해뒀는데 여기는 안 했죠. 뭐 그런 것들 흐름을 한번 생각해서 이제 접착을 할지 그런 걸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너무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막힘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홍동봉이라든지 그 철핀을 통해서 이제 가동식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간단하게 자석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착, 그죠? 이게 뭐죠? 그 이제 탈착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 세 번째, 어떤 프라모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자쿠 같은 경우에는 모노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포인트는 LED나 뭐 이렇게 그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그런 도구를, 어떤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디자인적인 면이나 기능적으로 빛이 나게끔 해주는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좀 컨버전해서 살려주면은 키트 자체가 아주 이제 더욱 매력적이고, 그죠? 그 키트 본연의 멋을 더욱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좀 프라모델 조립이나 고전 프라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